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초반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이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라는 기조를 이어가며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견인에 큰 역할을 했던 주역들을 대거 승진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겨박제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의 정부 지원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행동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초반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정부 경제팀과 금융지주사들은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30.9원의 주간 거래를 시작해 하락세를 그리며 1,420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8.3원까지 오르며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메시지를 던지며 환율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 모두 환율 상승세가 진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한은의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거듭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해외 투자자의 패닉세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 대상 서한을 발송해 안정적 그룹 관리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이사회를 중심으로 밸류업 이행 계획을 강조하며 그룹 안정성과 국내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며 대외 신인도 유지와 시장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밸류업 이행 의지를 밝히며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팀과 금융지주사 등이 흔들리는 금융시장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어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전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반도체 장비 기업 ISTE가 상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ISTE는 애초 160만 주를 발행해 155억 원을 조달한 뒤 토지 분양 및 신규 생산시설을 짓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면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오름 테라퓨틱을 비롯해 CK솔루션과 K뱅크, 동방메디컬, 미트박스 글로벌이 올해 국내 증권시장 입성을 노렸지만 필요한 기업 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폭풍에 상장 예비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시장 혹한기에 벤처캐피탈의 투자 집행도 요원한 데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열기도 예전처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와중에 증권시장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국 불안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마지막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사인 MNC솔루션의 경우 부진한 수요 예측에도 상장을 강행했지만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약 19% 낮은 가격으로 확정하고 공모 물량도 20%나 줄였습니다. 상장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달 안에 데이원 컴퍼니와 모티브링크, 아스테라시스, 삼양 NC캠 등은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수년했습니다. 한편 연내 남은 공모주 일정으론 스펙을 제외하곤 듀캠바이오, 3에이로직스, 파인메딕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라는 기조를 이어가며 오늘 하반기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견인에 큰 역할을 했던 주역들을 대거 승진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대표이사 사장단 인사에 이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 73명, 기아 43명, 현대모비스 20명 등 총 239명이 승진 대상입니다. 올해도 40대 임원 비중을 늘리며 철저히 성과와 역량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임원의 41%가 40대 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사 규모가 지난해 252명에서 올해 239명으로 줄었는데 현대차그룹 측은 이에 대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회사 사업별 성과 기여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달 대표이사 인사에서 승진한 장재훈 완성차 담당 부회장이 그룹 기획 부문 핵심인 기획 조정 담당을 겸직한 것. 회사 측은 장 부회장이 그룹 관점에서 사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성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로 장 부회장의 입지가 더 커지며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승조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현대차의 중장기 미래 전략, 현대웨이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자영 정무는 IR 담당 임원으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서 전원 A등급을 획득하고 인도법인 IPO 성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기아는 재경본부 내 요직과 미국 판매법인 재무총괄 등을 거친 김승준 상무가 전무 승진 및 최고 재무책임자에 보임됐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글로벌 판매를 주도한 글로벌 사업관리본부장 이태훈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사업 부문의 대규모 해외 수주 실적을 이끌어낸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장 이정엽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및 디펜스 솔루션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내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조직과 리더십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을 위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발탁과 육성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겨박제를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 탄핵 정국의 정부의 반도체 육성과 지원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에 중국 수출을 통제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탄핵 정국의 정부의 지원 공백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리스크 대응도 속수무책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달 동안 대응 못하고 이건 뒤에 놓치면 아주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전일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관심을 모았지만 소위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투명해졌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 주 52시간 근무 제외 쟁점 합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쟁국들은 앞다퉈 신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에 약 90조 원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고 중국도 64조 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 굴기를 향한 경쟁 기업의 맹추격에 한국의 반도체 강국 위상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사태로 전반적인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국내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 원가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을 기록했는데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철근 등 원자재값이 오르면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건설사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율이 급격하게 악화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수주로 눈을 돌린 건설사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해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수주업체를 선정할 때 국가 신인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등이 떨어질 경우 이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지진이나 PF 대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진행 중인 사업장에 타격을 받고 있진 않다면서도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저축은행 업계가 전국 혼란에 따른 유동성 불안까지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탄핵 정국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자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기준 저축은행 총 수신은 10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큰 증감 없이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자금도 적정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사 자체 유동성과 중앙회 자금 지원,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등 3단계로 유동성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비상시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산 건전성 악화가 지속돼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6%,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에 이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에 달하는 36곳의 연체율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14곳이 연체율 두 자릿수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하는 상황.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이달 중 적기 시정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 불안정이라는 게 생기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경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uncertainty라 해서 불확실한 거거든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데 더해 정치적 혼란에 따른 한파가 더해지면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버티기에 돌입했던 저축은행 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부실사업장 정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저축은행의 손실 인식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불닭 열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이번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신규 글로벌 브랜드 맵을 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이 새 글로벌 브랜드 맵을 론칭했습니다. 불닭 등 K푸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양식품은 맵을 태국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방콕 시암스퀘어 원에서 브랜드 론칭 기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K푸드의 맵다에서 영감을 받아 가장 한국적인 맛부터 이국적인 맛까지 재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양식품은 태국 재계 1위 CP그룹의 유통사 CP올과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습니다. CP올은 현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데 14,000여 점포에 맵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 현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콘텐츠 홍보를 통해 맵 브랜드를 동남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태국 현지 방송사를 통해 스쿨 런치 어택 이츠 맵타임이라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삼양식품은 대표 수출 품목인 불닭 브랜드의 세계적 열풍 속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30억 원이었던 삼양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093억 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도 26%에서 올해 3분기 약 77%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닭 시리즈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2012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최초로 7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5번의 수출탑 수상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닭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맵으로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녹차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남 하동군에서 하동 가루 녹차의 유럽 첫 수출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 녹차연구소 가공공장. 해외 수출길에 오를 가루 녹차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미국 12톤, 유럽 6톤 등 모두 18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출을 계기로 해서 품질도 더욱더 개선하고 생산량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하동 녹차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하동군의 올해 가루 녹차 수출량은 100톤 규모로 지난해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 공략에 이어 올해는 유럽까지 수출 판매처가 확대됐습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과 안정적인 원료 수급 등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과 녹차 품질 개량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원들은 그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신규 다원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또 관건입니다. 하동군의 녹차 수출 확대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임시의사회를 열고 두산바켓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 합병안을 의결할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추진했던 두산바켓 분할 합병안이 무산됐다는 뜻입니다.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4차 주주 서한에서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산그룹은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를 3대 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고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 합병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가늠할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23일 열리는 가운데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협력 필요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 파트너스는 오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통해 최 회장의 독단 경영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최 회장 측 인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감독형 이사회가 효과적인 업무 감독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맡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를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이사회에 영풍 측뿐만 아니라 최 회장 측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